고민은 덜고 든든한 투자 전략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한 주의 마감은 지수가 상승세를 잘 해주면서 올라가줬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이것이 궁금해질 텐데요. 지수 상승하는데 내 계좌의 상승세도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속 시원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은 지금 먼저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은 물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속 시원히 해결해 볼게요. 자, 그럼 머니왕 2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머니왕 2부 역시 두 분과 든든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박혜석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두 분과 또 유쾌하고 즐거운 수익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석 위원님과 함께 한 주의 마감 시장 어땠는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다음 주 비전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시장은 진짜 천천히지만 어떻게 급등한 것도 있고 종목들 신고가 종목도 있고 엄청나게 지금 올랐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가열권에 올라왔거든요. 그 대신 저는 똑같습니다. 내려오면 적극적인 매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시장 약간 흔들렸죠. 흔들렸지만 은행 실적, JP 모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어니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은행주들도 올라왔고, 근데 이제 약간의 소매 판매가 전월 비해서 한 1% 감소한다고 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오니까 흔들리는 거고, 그 대신 시장이 좋다 보니까 빠져도 막판에 또 올라오는 경향이 있죠. 여전히 지금 보시면 뭐 CPI, PPI 지수가 나오면서 약간 둔화된 모습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도 좀 해결됐고, 그 대신 이제 금리 인하 부분, 금리 인하를 한다는 소리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소리죠. 이제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시장은 최악일 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남들이 아니라 할 때 여러분들이 MTN 방송을 봤다면 지금은 바닥권이다. 제가 지금 말한 게 아니라 작년 8월부터,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긍정적으로 본다. 올 연봉을 봤을 때 양봉을 예상한다. 양봉이 뭐예요? 시가 기준으로 올라간 거. 그러니까 올라가면 양봉이죠. 시가 기준으로 빠지면 음봉이죠. 2022년도 기준으로는 시가 기준으로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장이었죠. 올해는 좋은 장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했고 지금 좋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에서 수익을 못 냈다. 기회 또 옵니다. 기회 또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격만 하지 마시고 저점 매수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순환매가 거의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으니까 너무 추격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시면 시장이 강하다는 소리는 순환매가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도 순환매, 상승할 때도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이 종목이 쉬면 다른 종목. 그러니까 2차 전지 계속 가다가 반도체가 계속 가다가 흔들리니까 자동차.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돌죠. 그런 장은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은 올라간 종목 반등이죠.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고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니까 순환매 돌면서 빠질 거니까 그거를 하락장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상승장은 아니지만 이미 상승으로 턴될 정도로 지금 시장 올라갑니다. 그 대신 지금 시장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선반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금리 인하할 때 이미 올라왔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겠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실적도 안 좋고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왔고 감산 문제 때문에 올라가지만 분명히 반도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올라오죠. 왜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선반영. 그리고 하반기 내년 초는 좋을 걸 예상하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를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똑같은 거죠. 금리 인상이 제한적일 것이다. 예, 더 뭐 자이언트 스텝 작년 것처럼 이렇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고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하가 올 것이다. 그러면 금리 인하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니까 나중에 금리 인하할 때 만약에 진짜로 많이 올라왔다면 그때가 조심한 거지 지금과는 적금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테마를 봐야 하는데 AI 같은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계속 좋게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건설 기계 계속 좋게 보니까 그 점 생각하시고 AI 같은 경우는 이번에 뉴스 나왔죠. 디지털 플랫정부에서 세부 청사진 발표를 소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나라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업이 투자한다든가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좋은 거고 그 대신 많이 올랐을 때는 이거는 연속성이 있으니까 내려올 때 로봇 관련주들 보시면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적극 매수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뉴스가 좋게 아무튼 나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 과제인 디지털 플랫 정부의 세부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이행 계획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챗봇 관련 중에서도 좋고 인공 AI, 인프라의 정부 문서, 보도 자료 합수시켜서 정부 정형 초거대 AI, 이게 거대한 AI를 만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오케이 너는 딱 걸렸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점 매수. 그러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들 많이 빠졌잖아요. 스마트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로봇 관련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테마를 고르고 테마가 연속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2차 전지가 가는 이유,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고 2차 전지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전기차로 싹 바뀌죠. 내연차가 전기차로 바뀌죠. 이게 현실로 바꿔지죠. 그러니까 실적이 되겠죠. 이게 되는 것처럼 로봇이 모든 일을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거 어릴 때 보면 우리 안내원, 버스 안내원도 오라이 있었는데 사라졌죠. 자동문이 생기면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도 이제 사라지겠죠. 로봇이 운전하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챗봇 관련주에서 지금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올해 3,900억 정도 예산 투입을 한다고 이걸 시작으로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를 속도를 낸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투자한다. 거슬리지 마세요. 오케이. 저점 매수 하시면 되겠으니까 로보티지하고 데이터 솔루션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랑 다 포함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 할 말이 많죠. 저는 작년, 재작년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자동차주는 좋게 보는데 그 대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무슨 매매를 하라고요? 바게스 펀드. 저점 매수하라. 그러니까 펀드식으로 투자해서 적립식으로 펀드를 투자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안 깨지다. 그리고 빠질 때 매수하시면 자동차가 절대로 손실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긍정적으로 봅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 새 차가 바뀌면 안성차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현대차에서 전기차에 2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에서도 미래산업 육성 중에 정장, 사업부 부분 대해서 이달 초부터 M&A 전문 경력 인력을 충원한다 하니까 이 점도 여러분 좋은 거고 아무튼 현대그룹에서 이렇게 투자라고 봐봐요. 로봇도 삼성그룹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하니까 로봇들 엄청 올랐죠.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작년 그리고 작년 말 제가 계속 좋아하면서 거의 500% 이상 올라왔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전부가 투자한 게 여러분 집중하라. 그러면 시장이 좋을 때 그런 데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고요. 한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약 총 24조 원 투자한다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이 한 151만 대인데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면 364만 대가 되니까 확대 2030년까지 전기차 글로벌 탑3 여러분들 지금 조선주 이야기 지난주인가 했는가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봐봐요. 자동차는 탑3 되면서 올라갑니다. 조선주 지금 최근에 또 흑자 전환된다 올라오죠. 조선주 넘버 1입니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조선주도 여러분들 올라올 때는 하지 말고 지금 팁 드린 거죠. 또 내려올 때는 저점 매수했으니까 그 점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자동차 부분은 계속 좋게 본다. 그리고 자동차는 자동차 안선주, 전기차 관련주들 여러 가지 있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세아 메카니스하고 모트레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건설 기계 정도에 한 20% 지금 다 20%씩 좀 하고 있거든요. 중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또 약 한 12조 2천억
이하나 정도로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0조 이상이니까 천문학적 숫자죠. 인프라에 투자한다니까 인구수가 많으니까 투자도 엄청 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중국에서 31개 시, 성, 자기지구 하면서 한 21개국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인프라 투자액을 한다니까 이는 지난해보다 한 17% 늘어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도로, 철도, 교통, 발전, 시설, 산업 단지 쪽에 투자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건설 산업 활동 지수도 65.6에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54.4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약간 둔화가 있지만 여러분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한다면 지금 보면 미국에서 뭐든지 본인이 다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소비를 많이 하는 쪽 중국이 많으니까 현대투산인프라코하고 현대건설기계를 집중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어떤 거든 제가 팁을 오늘 많이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테마여도 그냥 단발성인지 아니면 용속성이 있는 건지를 판단하시고 거기에 같이 차트랑 믹스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할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시장 속에서 우리도 좋은 수익을 향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죠. 초점을 잘 맞춰봐야 하는데요. 또 저가 메리트, 저가 타이밍까지 좀 잘 잡아봐야겠습니다. 일단 박혜석 위원님의 다음 주 비중 전략은요. AI 로봇 쪽에 20%, 로보티즈 데이터 솔루션, 자동차 20%, 세아 메카닉스, 모트렉스, 건설기계 20%,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기대되는 섹터 쪽 짚어주셨는데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움직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궁금하신 종목들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김진만 위원님의 다음 주 비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혜석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위원님은 어떤 포인트를 간략하게 딱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미국 금융주들 실적이 발표됐고 어제 JP모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일단 금융 쪽에서 외부적으로 리스크가 나오기엔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고요.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어닝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 혹은 이제 동결 시기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5월 정도까지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여전히 바닥권에 오게 되면은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와 유동성들이 여전히 풍부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이제 노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하시면서 이제 시장에 있는 돈을 많이 벌어가시길 좀 바라겠고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세 섹터 공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바이오 2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해서 다음 주 정도까지 이제 미국 암학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바이오들이 1차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잘 나왔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시가총액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이제 테마성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임상 관련된 이슈로 부각되면서 잠깐 나오는 유동성도 공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원숭이 두창이죠. 이제 엠폭스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들도 존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바이오 쪽으로 계속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급이 들어갈 때는 사실상 2차 전지들이 잠시 쉬어갈 때 그 쉰 공간을 이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2차 전지들에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날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너무 이제 불타기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만약에 있을 살짝의 조정 때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모습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본업으로 좀 회귀를 해서 이제 좀 악재와 그다음에 실적이 꺾이는 구간들이 지나가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다라든지 아니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 이제 CMO 업체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DXVX라고 이제 한미약품의
관계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오랜 거래 정지 이후에 좀 풀린 이후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등락을 한 구간이 있는데 바닥권에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한미약품의 관련주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또 2차 전지 2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차 전지를 빼고 시장을 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죠. 이제 모 증권사에서 에코프로 이제 셀 리포트를 좀 내면서 이제 당일날 16%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얼추 또 방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돈이 2차 전지로 여전히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거의 이제 일주일 만에 100%, 200% 나오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목요일장, 금요일장에서 이제 마이너스 20% 갔다가 플러스 20%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아직은 2차 전지 신사업 분야에서 부각을 못 받은 기업들은 여전히 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대형주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 사실 이들의 추가적인 상승을 끌고 가기에는 지수 레벨이 너무 상단에 있다라는 말씀. 이들은 사실 플러스 3% 다음날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약보합권 즉 이제 여기서 횡보 정도만 해줘도 밑에 낙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지수 방어 그다음에 이 지수 방어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들이 좀 쉬어가면서 이제 낙수 효과가 기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여전히 20% 정도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항공 우주 그다음에 방산까지 더해서 10%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누리호 발사 일정이 좀 공개가 됐고 사실 대외적으로 이제 우주 산업 거기다 추가적으로 방산 산업, 항공 산업까지 굉장히 외형적으로 조금 유리한 영업 환경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부분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거나 좀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리호 일정 맞춰서 사실 가벼운 스몰캡 위주의 공략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좀 대형주 위주의 공략을 하셔도 추가적인 상승을 추가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두 종목 여전히 포트폴리오 안에 한 번 정도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액션들을 보여주고 외국인 매수가 잘 동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바이오 20%, 2차 전지 20%, 항공우주 산업 10% 정도로 이제 50%의 비중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 좋다고 놀지 말고 주식시장에서 우리 열심히 돈 벌어보자. 다음 주 비중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진만 위원님의 기막힌 타이밍, 다음 주 비전 전략은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우주 항공 쪽에 나누어 주셨네요. 자, 이렇게 두 분의 다음 주 전략 챙겨봤고요. 저희는 이거 잘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바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서둘러서 종목들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화면 정리하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인데도 답답한 마음으로 편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 바로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접수해 주세요. 02786-10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접수해 드릴 거고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분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요. 포스코 케미칼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봐드릴까요? 예. 네네.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22,900원이에요. 22만. 22,900원? 아니, 22만. 22만.
22만 원? 22만 9천 원에 22만 9천 원 매수 가격. 비중은요? 10%요. 비중 10% 두고 계시고요. 22만 9천 원이면은 바로 이번 주에 매수를 하신 가격이실 것 같아요. 한 달쯤 됐어요. 22만 9천 매수 가격. 이번 주까지 계속 잘 올라갔고요. 바로 금요일에 34만 7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 시청자님 예. 너무 부러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잘 매수하셨어요? 그래가 제가 이걸 더 가져가야 되는지 금요일 날 좀 많이 올라가고. 맞아요. 한 번에 걱정이 돼갖고요. 13%나 슈팅이 나와줬네요. 예. 네, 목표 가격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빨리 우리 시청자님을 위한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석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디까지 갈지 아니면 어떻게 팔아야 할지 지금 궁금해서 전화 온 거죠. 더 전화하신 놔둬야 거죠. 되는지 아니면은 예. 비중 매도해야 10%인데 포스코 그룹들은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신고가 종목들은 어디가 갈지는 몰라요. 계속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는데 그 목표치를 넘어간 게 에코프로 보시면 계속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22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팔아야 할까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이 주식은 저는 눌리면 계속 가고 아직 매도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매도 시그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갖고 가면서 이렇게 양봉이 많이 나온다면 절대 지금 22만 9천 원이기 때문에 다 팔지는 마시고요. 이거는 추격하면서 계속 끌고 가면서 지금 시장이 계속 좋기 때문에 이 주식은 저 포스코 그룹들은 계속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길게는 40만 원 이상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30만 원 깨지면 비중 축소. 적으세요. 이게 40만 원 이야기는 40만 원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예. 40만 원 목표치를 잡고요. 예. 30만 원 깨지면 일단은 눌린다는 생각을 하고 30만 원 깨지면 좀 비중 축소. 그리고 내가 매수가까지 내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27만 원에서 비중 축소. 근데 25만 원이 안 깨지면 다시 축소한 물량을 추가 매수. 추가 매수요? 예. 다시 물량을 담는 거죠. 예. 왜냐하면 거기서 안 깨지면 이렇게 포스코 피처 같은 경우는 교전을 코스케이크 같은 경우는 내려와도요 다시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도 내려오면 올라간 것처럼 목표치는 길게 봤을 때 40만 원이 더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포스코 그룹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 대신 목표치를 생각해갖고 그냥 홀딩해갖고 30만 원 깨지면 장기적으로 훅 빠질 때 내가 순간적으로 매수가까지 와버리면 수익 난 거 다시 토해내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기준 잡고 목표치를 40만 원, 만약에 30만 원 깨지면 비중 축소, 그리고 만약에 30만 원 깨졌다가 그게 27만 원이 깨진다든가 했을 때 25만 원에서 다시 잡는 매매를 같이 섞어서 하시면 되겠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제 노란톡이나 아니면 제가 공방할 때 물어보시면 저 아까 TV에서 말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또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가격 전략 예.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박혜석 위원님의 선수의 타이밍 잊지 말고 메모 잘해두셨다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너무 부럽네요. 또 긍정적으로 40만 원 이상의 또 목표 가격도 제시해 주셨으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진성 TC. 진성T 씨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200원에 10%요. 13,200원에 비중 10%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T 씨, 아이고 힘이 좀 빠지는 상황인데 다시 좀 올라가서 힘차게 매수가 이상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요거 궁금하실까요? 예. 네, 저희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 기막힌 타이밍 잡아보도록 할게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은 종목은 굉장히 잘 잡으셨고 아마 이제 매수 타이밍도 돌파하기 직전에 아마 사셨다가 이제 좀 꺾여서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11,000원대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수는 새로운 테마를 찾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중국의 뭐 2,200조, 사실 이게 2,200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극적이고 시장에서 들어 올리기 좋은 상황인데 일단은 뭐 관련해서 뭐 토목 쪽 이제 관련주들이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테마도 잘 타가게 되면은 이제 이전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었을 때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은 10,000원, 11,000원대가 진성TC의 정말로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구간에서는 사실 비중을 10% 정도 더 늘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비중을 늘리는 구간은 한 11,000원 정도대에서는 충분히 늘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한 12,000원 초반대 혹은 이제 중반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13,000원이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 라인이 또 강한 저항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 단가를 낮추는데 철저히 조금 이제 다른 종목 하시지 마시고 요 하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1,000원대에서 평균 단가를 유지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잡으셔서 이제 한 5, 6% 정도 이제 일단 보시고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후에 분할 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저는 추가 매수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서 비중 한 10% 정도 더 늘리셔도 되고 사실 조금 더 늘리셔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메모 잘 해두셨어요? 예, 예. 예, 지금 오늘 그 금요일 종가가요 11,160원대예요. 요 11,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균 단가를 11,000원에서 12,000원 그 사이로 좀 내리는 그런 전략 챙겨주셨고요. 그렇게 내려서 13,000원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괜찮은 예. 기업이니까요. 기막힌 타이밍으로서 전략 잘 챙겨보시고요. 좋은 수익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차트를 봤을 때, 연봉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이렇게 위에까지 항상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봉으로 지금 봤을 때? 한 목표 주가가 한 어느 정도나 갈 수 있을까? 이게 장기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목표 가격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예,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목표 가격 어떻게 돼요? 네, 일단 저는 13,000원이 돌파가 돼서 13,000원이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직전 고점까지는 가보셔도 될 거고 그만큼 이제 기업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테마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만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겠죠.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얼추 시기상 이제 금리 이제 동결 혹은 이제 인상 시 혹은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분명히 한 번 정도 위기가 올 것 같은데 그때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보여줄지 아니면 같이 조금 낙폭을 나올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균 단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히려 이런 종목에 집중을 먼저 하셔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평균 단가를 최대한 12,000원대로 낮춰보자라는 이제 그런 전략. 연봉으로 보면 충분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제 그런 부분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보면. 맞아요. 예. 근데 또 시장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저평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성TC 같은 경우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고 진단도 해주셨는데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의 진입 타이밍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챙겨주셨는데요. 11,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내리는 전략 제시를 네네,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진성TC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함에 있는 고민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고민들이 접수가 되었는데 먼저 셀트리온 제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셀트리온 그룹 좋던데요. 이분의 매수 가격은 93,900원에 비중 10%입니다.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힘을 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93,900원입니다. 박혜석 의원님. 지금보다 딱 아슬아슬한 구간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단가를 봤을 때 단기 매매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단기 매매할 때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매매를 못 할 때는 이렇게 눌릴 때 아니면 막 돌파할 때 여기는 애매한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샀는지 아니면 여기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말 했을 겁니다. 막 돌파할 때 산다든가 아니면 내가 눌릴 때 살 때는 이쪽에서 눌렸을 때 단봉에 양봉이 나왔을 때를 매수하면 좋은데 지금 매수 단가가 애매한 구간. 그 대신 이제 단기로 보신다면 이 아래로 흔들면서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대신 10만 원을 넘어간다면 12만 원, 12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이유가 이분 지금 문자 하신 분이 단기로 들어가실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에 좋죠. 그리고 서정진 맹해 회장이 다시 복귀한다는 뉴스에 의해서 셀트리온 그룹들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봉을 봤을 때는 우리가 중장기로 투자할 때는 제가 올봉, 영봉, 좀 전에 우리 진만 위원 진단했을 때 본 것처럼 지금 진단하신 분들 본 것처럼 연봉, 올봉을 보면서 저점이 어딘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내가 투자하는 구간, 이런 저점 구간이 내가 투자하는 구간, 그 5만 원 이런 데가 투자하는 구간. 지금 구간은 내가 매매랑 같이 섞어서 그 대신 좀 길게 본다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만 5천 원, 이번에 거래 틀리면서 한다면 12만 5천 원, 뭐 12만 3천 원, 뭐 14만 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지금 단기로는 가두리고 거래가 안 늘어나면 다시 8만 원대로 올 수 있는 그런 패턴. 그래서 거래가 뚫는다면 10만 원을 넘어간다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내가 단기로 들어가신 분이다. 손절은 7만 9천 원 깨지면 일단은 손절 후 다시 7만 원 쪽에서 지지되는가를 확인하고 매매 5만 원은 중장기로 보는 구간.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5만 원은 중장기로. 예, 5만 원은 그쪽 이하에서 산 다음에 중장기로 내가 분할로 산다면 나중에 12만 원, 13만 원을 보고 보는 거. 지금 구간에 산다면 매수 단가가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바토막 나는데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7만 9천 원 깨질 때는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 7만 9천 원이 깨지게 되면 손절했다가 다시 타이밍 잡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8만 원 지지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0만 원 넘어가면은 12만 5천 원, 14만 원까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 이런 부분들도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대응해보시면 좋겠네요.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고민 해결해봤습니다. 자, 다음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양한 고민들 가운데 먼저 풀어볼 고민 성일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17만 1천 원에 비중 32% 두고 계시네요. 어찌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제발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성일하이텍 종가가 15만 1천 원대. 이분의 매수 가격은 17만 원대인데 비중 32%입니다. 비중도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폐배터리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성일하이텍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김진만 위원님. 네, 좀 어렵습니다. 이제 비중이 너무 많고요. 일단은 매수 단가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 장대양봉 터지고 계속 그냥 지수 랑 관계없이 줄줄 좀 지수가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이제 단가가 계속적으로 쭉쭉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거래량이 조금 더 터져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폐배터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양극재 시장을 좀 이제 소재 쪽에서 먼저 이제 주도를 조금 하고 있고요. 폐배터리 산업을 부가적인 요소로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지금 뭐 에코프로의 상승세가 조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근데 현재 단가로 봤었을 때는 사실 조금 위험한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크게 개별적인 모멘텀을 부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13만 원까지는 좀 이제 하락을 좀 염두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너무나 마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랐다는 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슬슬 포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17만 원의 주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 뭐 일주일, 2주일 안에 회복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아예 빠질 거면은 이제 13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들어 올리는 게 사실 지금은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조금 더 갈 거고 지금 당장의 반등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3만 원대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때까지는 일단 당분간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근데 32%의 비중이라는 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굉장히 제한이 되는 그런 이제 비중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13만 원에 가게 되면 18% 정도의 비중 추가하셔서 아예 그냥 50% 비중을 채워보시는 게 좋을 거고, 이제는 시청자분께서는 이 종목 하나를 살리는데 온 이제 역량을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지금 당장 폐배터리가 주목을 받기에는 시즌 자체가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한 5월 정도 이제 이후에 2차 전지가 크게 낙폭이 없다라고 하면은 13만 원 정도까지 해서 추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당장의 반등은 좀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한참 잘 갔었던 종목인데 거래량이 지금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청자님 고민 풀어봤습니다. 13만 원까지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여력이 된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5월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답하겠지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널리 보면서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일 하이텍 풀어봤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NP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타고 한참 갔었던 NP, 이분의 매수 가격은 9,130원입니다. 비중 35%. 비중을 좀 많이 씹고 계신 상황인데요. 메타버스가 지금 정류소에 좀 멈춰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NP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NP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지분 판다에서 이거 빠졌는데 밀고 매각한다 해서 급락했는데 실적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 않고, 근데 NP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팔아요. 그러면 일단 나와야죠. 그러니까 매매를 했을 때 9,130원인데 지금 35%는 소리는 물타기를 여기서 산 게 아니라 또 어디서 물려서 해놓고 지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방에 샀다면 손절을 했어야 하는 거고요. 이게 이거죠. 이게 2월 3일 날 강한 양봉을 만들고 나서 지금 뉴스가 안 좋은 뉴스, 최대 주주가 일부 매각한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급락했거든요. 네.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엄청 좋은 기업이면 저점 매수하는 구간은 또 왔어요. 근데 9,130원인데 지금까지 했는데 좀 더 빠진 거의 반토막인데 비중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들어줄 때마다 비중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제일 힘들 때가 시장이 안 좋고 모든 종목이 다 빠졌을 거고 내 종목도 빠지고 너무 종목도 빠지고 다 빠지면 속상하지 않은데 내 종목은 못 가는데 다른 종목 갔을 때 제일 속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 종목으로 수익 내려 하지 마시고 들어줄 때마다 비중 축소, 그리고 더 좋은 종목으로 사서 다 손절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9,130원에서 팔으라고 했을 때 이게 7,000원, 6,500원, 7,000원 비중이 35%니까 반만 비중 축소하시고요. 그 반 물량으로 다른 주식으로 사서 매수해서 그 손절한 물량을 상계 처리하면 되니까 이 주식으로 꼭 제가 MTN 방송에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5월 18일 되면 2년째 제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주식에 물려 있으면 그걸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도 테마가 무엇인지, 주도 쪽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시고, 이 기업이 메타버스 관련주는 내가 그랬죠. 모멘텀 자체는 엄청 좋은데 실적이랑 그런 부분이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솔직히 바로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제가 로봇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변화를 주는 거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거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하고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굳이 지금 당장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당연히 되겠죠. 그 대신 실적이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하시면서 들어줄 때마다 비중 축소, 손절매는 말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 갖고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노란톡에 SM을 줘갖고도 SM 분할 매수하면 이거 수익 날 수 있다. 순환 매수하고 줬는데 진짜로 어떻게 돼요? 분할 매수하니까 올라가죠. 그러면서 갑자기 엔터주도 순환매 돌면서 올라가죠. 이게 여러분 주식입니다. 주식을 편안하게 쉽게 하는 겁니다. SM 같은 경우는 부도날 주식 아니잖아요. 단기 이슈 때문에 올라갔고 M&A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데 다시 적정 가격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노란톡에 분할 매수한다. 이거는 괜찮다고 한 것이고요. 분할로 맨 처음부터 매수 사인 줬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 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손절, 일부분은 올라갈 때 비중 축소하시면서 그 물량 갖고 다른 거랑 같이 매매하라고 도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곰방이나 노란톡에서 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쉽게 여기서 상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위원님들의 무료 방송 이어지니까요. 그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MP에 대해 상담을 해봤고 6,500원, 7,000원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의견 남겨주셨네요. 종목 상담 이렇게 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전략을 향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면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죠. 먼저 박혜석 위원님의 지난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짚어보도록 할게요. 4월 10일의 전략이고요. 28%의 상승률 나와줬습니다. 맥점을 잡고 바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한 이틀 동안에 시세가 정말 크게 나와줬거든요. 4월 10일의 전략 챙겨주시죠. 예,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째 조건, MP도 마찬가지 이렇게 240 넘어가고 장대 한번 나오고 안 깨질 주식은 안 깨요. 절대 안 깨지면서 움직입니다. 이게 빠질 주식은 깬단 말이에요. 그 대신 이제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반 전자 부품 생산업체잖아요. 그리고 LG전자도 엮여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할 주식이기 때문에 눌릴 때 자동차 부품주도 관련되기 때문에 눌릴 때 적극적으로 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있는 사람들은 홀딩, 없는 분들은 눌릴 때 추격하지 마시고 대부분 종목 진단하면 추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격했다면 선절매를 꼭 지키세요. 예, 여러분들은 매수해놓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아이고 나도 몰라 이렇게 해버려서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장 괜찮은 장입니다. 물려서 깨지면 안 돼요. 저점 매수하면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김진만 위원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제이오는 어떤 모멘텀이 있었을까요? 네, 제이오 관련해서 이제 뭐 CNT 도전구에 관련된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다음 날 좀 급등이 좀 나와가지고 일단은 관련해서 목표가를 딱 터치를 했다라고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바로 당일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2차 전지 신사업 분야 이제 당연히 CNT 도전제 관련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가능하지만 일단은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추가 시세가 가능하지만 일단은 한 번 정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목표가 달성했었던 제이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미 바로 터치를 한 만큼 차익 실현의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요. 레고캠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레고캠바이오? 네, 레고캠바이오 일단은 거의 고점에 도달한 것으로 제가 45,000원 딱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고요. 레고캠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월요일 날 정도에서부터 슬슬 분할 매도 시기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혹시나 있을 바이오의 투심이 꺾이는지 혹은 이제 추가적인 시세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가 시세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딱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종목으로 갈아타되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계속 분할 매도 시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000원을 넘어서 46,000원까지 터치했었던 레고캠바이오입니다. 차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타이밍이 나오면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의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석 위원님 먼저 종목 전략 제시해 주시죠. 예, 시장이 종목들이 많이 순환에 들어서 약간 따로 막 돌고 있는 종목을 주려고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 업체거든요. 지금 보면 2차 전지가 그쪽인데 약간 동떨어지죠. 순환매가 돌고 있고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 주니까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 정보전을 내재하는 회사고요. 넷플릭스, 여러분 알고 있는 디즈니, 글로벌 주요 거래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게임사 3곳으로부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게임 원작 애니메이션 제작에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실적도 되고 유보율도 한 6,000% 되기 때문에 한번 지금 시장하고는 안 맞을지 몰라도 우리가 또 단기 매매로 해보시라고 드린 거니까 그리고 좋은 종목들은 또 테마 있는 종목들은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건방에서 자세한 부분 이야기할 테니까 제가 종목 진단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단기 매매인지 중장기 매매인지를 먼저 선택하는 그 부분을 제가 좀 한번 건방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한 부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에 대한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스튜디오 미르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박혜석 위원님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가격 전략 제시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만 위원님의 기막힌 타이밍, 새로운 전략은요? 네, 오늘은 티플렉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휘토루 관련주인데 왜 가져왔지라고 말씀을 이제 궁금하실 분들도 있는데 일단 티플렉스는 일단은 니케 관련주, 거기에다 휘토루 관련주로 일단은 시장에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관 변경을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스테인리스 소재를 이제 대기업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즉 이제 2차 전지 신사업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일단은 모멘텀 자체가 너무 풍부하면 사실 지금 휘토루 관련주들도 지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게 미국과 이제 중국의 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남중국해에서 계속적으로 분쟁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한 시세들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게 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요즘 이제 트렌드상 2차 전지 신사업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운전하기 좋은 1,000억과 이제 1,500억, 2,000억 사이에 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이 풍부하다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티플렉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도 꽤나 잘 나옵니다. 순수하게 이제 하는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의외로 또 실적의 강자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말로 우회의 시세를 많이 분출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어서 있을 이제 공개 방송에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시 움직이는 히토류, 그중에서도 티플렉스 제시를 해주셨는데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모멘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전략들 얻어봤는데요. 화면으로 내용 정리 한 번 더 하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은 역시 김진만 위원님, 박혜석 위원님과 함께 든든한 전략 챙겨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무료 방송이 열리게 됩니다. 박혜석 위원님, 지금 시장 상승과 함께 어느덧 350%, 그것도 대량 우량주로서 전략을 세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여러분들. 주식은 비중을 실을 때가 있고 비중을 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개별주에는 비중을 그렇게 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복리 하는데 복리는 여러분들 매매했을 때 그 돈이 계속 투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깨지는 매매를 해야 하는 거고 제가 크루즈 매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곧 있으면 크루즈 여행 떠납니다 했는데 제 첫 번째 크루즈 여행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지금 350%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할 때요. 내 돈에 맞게끔 그리고 내가 어떤 매매할 건지 단기 매매할 건지 아니면 절대 깨지는 매매를 안 할 건지 저는 불패 매매 있죠. 절대 안 깨지는 매매. 그러니까 그 안 깨지는 매매는 내가 분할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때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본방에서 350%가 나중에 1000%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점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본방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 잠시 후 박혜석 위원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안 깨지는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무료 방송을 통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진만 위원님도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상담해 주신다고요. 네. 고민 풀어주시고. 네, 지난주에 제 10분만 하고 어디 갔거든요. 도망갔는데 이제 지난주에 오늘 5배로 해주신다고. 2배로 해드리겠습니다. 5배는 너무 많고요. 이제 2배 정도만 이제 해서 이제 조금 길게 진행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일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사실 이제 남의 고민을 보는 것도 또 의외의 또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상담소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 사실 이제 한 번 정도 테마가 왔다 갔다 해서 분명히 물렸는데
어디다 이야기도 못하고 이제 그런 분명히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꽤 방송을 좀 길게 할 거고요. 이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오는 방송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돈 벌어볼 전략까지 힌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한 번 정도 다뤄드리면서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상담소도 운영하시고 새로운 전략도 챙겨보는 시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저번보다 두 배로 더 많은 양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서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김진만 의원님 사진 옆에 방송 중, 박혜석 의원님 옆에 빨간색 버튼, 방송 중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되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음 주 성공 투자자 전략을 위해서 참여해 보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머니왕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박혜석 의원님, 김진만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